전 세계의 시선이 미국의 연방 대법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표 조작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재차 확인해 아마도 최고 법원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요. 그러면서 민주당 쪽 선거관리당국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개표 현장에 공화당 참관인의 접근을 보장하지 않고 그새 우편 투표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례를 꼽았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주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비밀리에 자신의 표는 사라졌으며 바이든 표가 마법처럼 늘어났다는 주장입니다. 또 민주당이 확인 절차 없이 수백만 개의 투표용지를 뿌렸으며 펜실베니아 등 주요 주들의 개표를 감독하는 선거 관리자들은 모두 부패한 민주당 집계 기계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목은 2000년 미 대선에서 조지 부시 공화당 후보와 엘고어 민주당 후보의 플로리다 재검표 사건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당시 플로리다의 승자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상황이 펼쳐졌는데 부시가 1784표 차로 앞서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재검표 결과 부시가 327표 차로 승리했고 엘고어가 수검표를 요구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검표를 통해 대통령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트럼프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법원의 판단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도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회견에서 언급한 미시간과 조지아주 건은 1심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입니다. 미시간주에서는 개표가 한창 진행된 상황에서 공화당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고 조지아주의 경우 우편투표 접수 시한을 넘겨 회수된 투표용지들이 잘못 처리된 증거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펜실베니아 대법원은 참관인이 6비트 이내에서 개표를 지켜볼 수 있게 해달라는 별건 소송에서 트럼프 쪽 손을 들어줬고 같은 지역 지방법원에는 민주당 쪽이 무효표의 수정을 도왔다는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표차가 2만 표밖에 안 나는 위스콘신에서는 공화당 요청에 따라 개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검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사법 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주법원의 하급심을 거친 뒤 주 대법원 판결이 연방헌법과 연결돼 있다고 볼 경우에만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트럼프 쪽에서 제기하는 소송들이 연방 대법원까지 갈 사안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 가운데는 11월 3일 소인이 찍힌 6일 도착본 우편 투표의 유효성을 인정한 펜실베니아 대법원 결정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캐스팅 보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 임명을 강행한 베럿 대법관이 가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가 만약 보수적 성향의 대법관들과 판단을 같이 한다면 펜실베니아 투표 기한 연장 취소를 둘러싼 소송은 공화당 계획대로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이 소송에서 이길 것 같지도 않고 설령 승소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상황과 가장 유사한 지난 2000년 플로리다주 재검표 사태 당시 부시 공화당 후보 캠프의 소송을 이끌었던 변호인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부시 후보의 수석 변호인이었던 베리 리처드 변호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들은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네바다 소송의 경우 이미 사망했거나 실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우편 투표가 불법 개표되었다는 주장을 담았으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의 소송은 파기되거나 패소할 것이라고 했고 뉴욕대 법대 세뮤얼 이사샤 로프 교수는 지금까지 트럼프 캠프로부터 어떠한 법적 전략도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내놓은 유일하게 일관된 법적 이슈는 선거일 이후 도착한 펜실베니아주 부재자 투표 문제인데 트럼프 캠프의 소송은 선거가 사기라는 수사적인 입장을 띄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릭 필데스 교수 또한 대부분의 소송은 무효표가 아니라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결국 요구하는 내용이라면서 일부 승소하더라도 합법적인 개표 감시인이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문제는 더 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소송에는 돈이 들기 마련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 소송 비용 673억 원 모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불복 소송 비용이 최소 6천만 달러, 하나로 673억 원이 될 것이라며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공화당원들에게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기부를 요청하는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대선 불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 소송을 준비해도 모자란 판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과에 승복하라며 공화당 내부 기류는 싸늘함까지 감돌고 있는데요. 미트 롬니 상원 의원은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무모한 주장이라고 비난했고, 매트릭 투미 상원 의원도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의지와는 다르게 측근에서조차 패배 준비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측근 중 일부가 선거 패배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결과에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까지 대선 패배를 받아들이라는 조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쿠슈너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해 결과를 인정하라고 했다. 멜라니아 여사도 사적으로 패배를 받아들일 시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때리기에 앞장서던 CNN에서 나온 보도라 신빙성에 의구심이 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 캠프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트위터에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제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은 아버지와 공화당과 지지자들에게 결과를 거부하고 법적 싸움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강경론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이혼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등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 패한 데 이어 아내마저 이를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매니콜드 뉴먼은 영부인이 백악관을 떠나 이혼할 시점만을 계산하고 있다. 이번 선거 전에 마지막 토론회가 끝나고 퇴장할 때 멜라니아가 트럼프와 손잡기를 거부한 것이 영부인의 심정을 잘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 측근인 스테파니 울코프 또한 영부인이 이혼 후 자신의 친자인 베런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을 균등하게 일본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유명희 한국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닌 나이지리아 출신 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WTO 사무총장은 개별 분쟁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이 당선되는 경우 분쟁 해결 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전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 일본 정부에는 분쟁이 공정하게 처리될 것인지 불안이 생긴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며 일본 정부는 WTO 사무총장 선거에 유 본부장을 포함해 8명이 출마한 올해 7월부터 오콘조-이웨알라 등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조율해왔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강요로 활동한 경험이 있고 세계은행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등 국제 실무의 정통의 적임자라고 보고 있으며 조만간 WTO 측에 일본의 입장을 전달한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규정상 투표로 결론을 낼 수 있지만 관례적으로 합의를 중시하며 투표까지 이어진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유 본부장이 다수의 지지를 확보하면 최종적으로는 그의 사무총장 취임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는 관측했다. 유엔 총장 만든 한국 외교 WTO 소통 하나 무섭게 추격 중.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정부도 첫 한국인 수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소 불리했던 판세가 이제는 해볼 만해졌다고 보고 유럽연합 등 주요 격전지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WTO는 지난 19일부터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대한 최종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27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자체 투표권이 없는 이유를 제외하면 163개국 중 82개국의 지지를 받으면 과반입니다.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는 지난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가가 79개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아프리카 43개 회원국 다수가 같은 대륙 출신인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가운데 아시아에는 심정적으로 한국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많고 미주 대륙은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최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관례로 단일 집단으로 투표하기 때문에 한 후보에 27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큽니다. 동구권의 경우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로 관계가 돈독한 국가들이 있지만 유럽 국가들이 과거 식민지 역사 때문에 아프리카와 특수 관계인 점은 한국에 불리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후보는 전 지역별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아프리카에서도 꽤 많은 국가가 우리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2라운드를 거치면서 나이지리아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데 추월했는지 안 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사무총장 선출은 국제적인 정치 게임이라 당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TO 사무총장은 전 회원국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에서 과반을 얻더라도 미국, 중국, EU 등 강대국의 반대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WTO는 선호도 조사를 토대로 11월 7일까지 전체 회원국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합의가 수월하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그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WTO를 비롯한 국제 무대 곳곳에서 대립 중인 미국과 중국이 사무총장 선출을 두고 서로 견제할 경우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선 변수가 있지만 한국에 우호적입니다. 중국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만큼 강하게 반대할 힘은 없지만 일본이 물고 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은 물밑에서 움직이며 한국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정부는 나이지리아 후보의 국제적 명망이 높다는 점에서 힘든 싸움을 예상했기에 유명희 후보의 결선 진출이 기대 이상의 성과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한국의 국제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그동안 한국 기업의 현지 투자 등을 통해 여러 국가와 긴밀한 양자 관계를 형성한 것을 선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방역 물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도 표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국제기구 선거와 연계해 상대를 설득하는 노력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투입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서는 등 정부가 외교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후보 본인도 연일 주요 국가를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산업부 일각에서는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내준 아픈 경험이 있는 외교부가 발벗고 나서겠느냐는 의구심도 없지 않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가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출 정부 TF팀장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